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참 제가 주말에도 현지 부동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참 난리가 아니더군요. 뭐가 난리가 아니냐면 이 강남권의 건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찾는 이유가, 유독 많이 찾는 이유가 뭐일까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 규제가 강화됐죠. 즉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 예. 뭐 이제 이 공시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일이 올라가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부터는 웬만한 2주택은 종부세 5천에서 비싼 거는 뭐 1억도 냅니다. 3주택 넘어가면 뭐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가지고 있기가. 양도세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얼마입니까? 예, 30%가 플러스 되니까. 그러면은 최고 세율이 45%에서 75%, 뭐 지방세까지는 82.5% 최고 세율이 합산하더라도 뭐 60%, 70% 양도세가 나와버리니까 시세 차익 나봐야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두들겨 맞고 또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은 것까지는 좋은데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올랐는데 팔려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 두들겨 맞은 것만 억울해지는 거죠. 또 살 때부터 일단 두들겨 맞으면서 삽니다. 취득세가 8%, 12%니까 예, 일단은 두들겨 맞으면서 합니다. 눈탱이 맞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건물 시장으로 오는데 최근에 이 건물 시장이 핫했습니다. 지금 뭐 이 강남권의 웬만한 지역들, 청담동이나 압구정 노대호에 제가 주말에 갔는데 평당 2억에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막 지금 이제 호가가 그러니까 매물이 씨가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목골은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 예전에 사줬던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평당 2억에 파실랍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 처음에 전화 한 번 하면 2억 5천에면 팔겠다. 전화 한 번 더 하면 2억 5천 비싸게 살 사람인데 2억 3천에 팔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전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 전화도 안 옵니다. 전화를 일부러 피해 다녀요. 전화 안 받습니다. 바쁜 척하고. 그리고 막 이제 어디 집 앞에 가서 이 중개를 했던 그 부동산에서는 뭐 어디 사는지를 알거나 뭐 건물 뭐 자주 오는 거 알기 때문에 딱 가 있으면 마주치죠. 바빠서 이제 연락 못 받은 것처럼. 평당 3억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개하는 분도 미쳤다고들 합니다. 청담동은 어떻습니까? 이면도로에 제가 2019년 가을쯤 2년 한 2, 3개월 전쯤에 매물 한 개 본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5분 거리인데 청담동에 있는 거 평당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매물들이 평당 1억 5천에 거래되는데요. 호가는 이제 2억입니다. 예, 거둬드립니다. 최근에 또 언론에서 그 이면도로에 있는 거 저도 방송했습니다만 경매에서 50평짜리가 대지 50평짜리가 평당 2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니까 그 건물은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값도 어느 정도 들어간 건데 30년 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평당 2억에 팔아달라고 이럽니다. 예, 무대포예요. 막무가내예요. 요즘에 씨가 말랐기 때문에. 이 현지 부동산에서 전화하면 할수록 한 통씩 늘어날수록 호가는 3천에서 5천씩 늘어납니다. 평당.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물 찾는다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논현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그것도 평당 2억 부른답니다. 이면도에 거기 상권도 없어요. 그쪽에. 거의 이제 빌라촌이고 그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대지도요. 대지도 40평 정도밖에 안 돼요. 45평인가? 거기도 2억 부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다들 미쳤구만, 미쳤어. 근데 이게 뭐든지 이제 경제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고 또 미쳤다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도 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 강남 땅은 우상향할 거 아니야. 삽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저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도 70억짜리 구해달라, 60억짜리 구해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금은 10몇억, 뭐 20억 많아봐야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 5억, 10억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바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돈 많은 사람들 일단 살아요. 좀 내려가도 돼.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또 우상향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강남 매물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 빌딩이 또 이 씨가 마르다 보니까 좀 자산가나 또 실수요도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사옥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없어요. 또 너무 비싸다고 생각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냐, 이 건물에서 구분상가로 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구분상가. 구분상가는 뭡니까? 건물은 전체를 등기를 하는 거지만 이건 상가 하나씩 등기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바로 구분상가인데,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자,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 직접 수리를 해야 되죠. 관리인을 대부분 두죠. 엘리베이터, 또 매일 청소하는 아줌마도 두죠. 이 관리인한테 그 관리를 하게 하죠. 청소를 하게 하고, 화재보험, 수도, 예,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해야 되지만 구분상가는 그 건물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뭐 걷어서 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필요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구분상가는 어떻습니까? 신도시에 분양받았는데 뭐 동탄 이 신도시에 뭐 그 천이 흐르는 곳에 이제 선분양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인기 굉장히 많죠. 선분양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야, 여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호수변, 내과변 많이 오겠다. 그분이 작년에 저한테 상담 왔는데 분양받고 나서 3, 4년 동안 공실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분양가는 높고 이 신도시가 상권이 자리 잡으려면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현금으로 다 사신 분도 없죠. 현금으로 사신다고 해도 공실이면 굉장한 손해죠. 이 재테크면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이제 대출은 뭐 절반 이상은 상가를 사는 이유가 대출이 많이 되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감당하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쓰는데, 공실이다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미 상권이 형성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부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강남권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구분상가가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대로변에 구분상가는 이제 대부분 대로변에 있죠. 바로 큰 건물이 전체 소유주가 아닌 거죠. 상가별로 예전 오래전에, 예, 바로 분양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은 2, 3년 전에 이 평당 1억이었다고 하면 지금 2억 5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볼 때는 짧은 기간 안에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확 오른 거죠. 그때 들어갔었으면 나쁘지 않았던 거죠. 또 기업들이 건물을 못 사니까 이 전체 건물 중에 4개 층을, 네,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명도를 해주세요. 그런 조건을 겁니다. 평당 2억 5천, 뭐 얼마, 2억.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요, 2층, 3층도 1층과 같은 잣대로 계산이 됩니다. 대지 지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은, 예, 구분상가도 대지 지분으로 갑니다. 2층이든 3층이든 그거 나중에 사서 재건축하면 대지 지분으로 가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1층이 제일 비싸고 임대료도, 2층, 3층은 뭐 2층은 거의 절반가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권이 좋을수록 1층과 2층은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근데 오래된 건축물을 살 때는 이제는 대지 지분으로 이렇게, 예,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분상가에 뭐 3층, 4층, 2층 뭐 이걸 공략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주택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이 아파트가, 강남권의 아파트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건물로 옮겼다가 건물이 또 너무 호가도 비싸고 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구분상가로 계속 올라와서 구분상가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항상 연구를 하고 1, 2년 전에 최소 먼저 선점을 한다면 좋은 투자가, 단기 투자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보고 하는 게 마음의 여유도 훨씬 있고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단기로도 그런 투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